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대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일단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이번 주에만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들 기업들의 실적은 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시장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의 실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주당 순이익이 1.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96달러였으니까 이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50% 넘는 이 웃도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한 거고요. 자, 매출도 11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 중간값이었던 112억 9천만 달러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전망치도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요. 그 상단이 우리가 흔히 탑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탑라인은 120억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전망치 상단을 웃도는 결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시장 전망치의 중간값을 웃도는 결과였기 때문에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 1.5%가량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10년물 금리도 보도록 할 텐데요. 10년물 금리는 이날 하락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었는데 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27%로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사실 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시아장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었죠. 장중 한때 이 4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이 올 연말부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전날 홍콩 항생지수가 4%나 급락을 했었죠. 이 여파가 고스란히 미국 시장에서도 전해졌습니다. 자, 중국 당국의 규제 이슈로 인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알리바바가 7% 하락했고요. 핀토토가 8%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그 항생지수를 끌어내렸었던 중국 당국이 교육업체들에 대한 증시 상장을 금지하면서 신동방교육이 지난 밤 사이에 33% 폭락했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학원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텔 에듀케이션 그룹이 26%나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글로벌 IB들도 이들 기업에 대한 이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대거 하향 조정하면서 이들의 주가는 크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특징적이었던 기업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완구업체인 헤즈브로가 이날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 헤즈브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캡틴 아메리카 같은 마블 피규어를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기업인데요. 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던전 앤 드래곤 보드게임이 잘 팔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매출이 54% 껑충 늘어나면서 주가도 12%나 크게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로키드 마틴인데요. 로키드 마틴도 이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약간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6.5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딱 1센트가량 적은 실적을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시장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결과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약간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는 3.4% 내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줌비디오도 이날 이슈가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탑픽으로 줌비디오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줌비디오가 발표했던 5-9 인수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주가는 3.9%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WTI 가격이 이날 0.14% 정도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호재와 악재가 좀 팽팽히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요도 그렇게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이날은 0.1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이 정도 오르면서 72.1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0.2%가량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FOMC가 있다 보니까 FOMC 이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물 시장에서 1,797.5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에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은 실적이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좀 실적 한번 분석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평가가 굉장히 좀 박했죠. 네. 뭐 시장 반응도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를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탄소 크레딧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매매를 통한 이익 외에는 실적이 실제적으로는 부진했다는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저가형 모델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마진율 악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결과를 뜯어놓고 본다면은 탄소 크레딧 판매를 통한 매출이 3.54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러면서 전분기에 5.18억 달러는 물론이고 최근 1년 중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문에서의 총이익률도 28.4%로 나타나면서 QOQ 기준으로 1.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최고를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좀 우려를 자아냈던 요인들에서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지표가 나온 것이 일단은 긍정적인 시간의 반응을 좀 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콜에서 7월에 출시를 했었죠. Full Self-Driving Subscription 서비스라고 하는데 구독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코멘트라든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다시 받아줄 것처럼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와 관련된 코멘트 등이 콜에서 또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이제 기자들과 뭐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도 하고 뭐 애널리스트의 답변도 하고 할 텐데 이 내용은 저희가 차후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정리해 보자면 지난번까지는, 그러니까 지난 1분기까지는 그 테슬라가 돈을 잘 벌었지만 이건 본업에서 번 게 아니라 부업에서 잘 벌었기 때문에 야, 이게 본업에서 돈을 잘 벌어야지라고 하면서 약간은 좀 박한 평가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본업에서 좀 돈을 잘 번 걸로 보이고, 또 이제 2분기부터 우리가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에서 플레드 모델이 이제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보다는 마진율이 높은 이 고가형 모델들을 판매를 시작해서 뭐 이익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괜찮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뭐 괜찮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키워드 하나씩 선정을 해가면서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맞을 만큼 맞았다라는 키워드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저께 이제 앵커께서 마이무따이가 이거를 네. 선정하셨는데 그것과 뭐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좀 이제 반대인데요. 유독 부진한 주식을 우리가 많이 두들겨 맞았다. 배럴드라고 월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기 민감주가 맞을 만큼 맞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가 간밤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도세가 과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살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주간 예를 들어서 항공주가 52주 고점 대비해서 19%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호텔 업종 같은 경우에도 11% 정도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자신들의 경기 전망이 맞다면은 이들 섹터가 향후 몇 달간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여전히 유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한다면서 에너지 업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골드만삭스 측의 낙관론은 델타 변이에 따른 우려가 미미하다라는 점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골삭 측에서는 백신 보급 확대라든지 그리고 억제 전략,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료라든지 경제 부문에서의 다운사이드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이 분석의 핵심은,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로 경기 민감주가 하락한 거는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게 골드만삭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글로벌 IB들도 비슷할까요? 네, 일단은 이 델타 변이와 증시와의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UB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19 발생 건수는 굉장히 늘고 있지만은 입원율이라든지 사망률 같은 수치는 상대적으로 억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이제 기업 이익의 성장세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경기 소비재라든지 에너지, 금융 및
이 산업재 등의 섹터가 최근에 부진했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지금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은 어닝 시즌이 굉장히 긍정적인 스타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바이 더 딥, 이 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HSBC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업종을 이제 팔아야 할 때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와 관련해서는 조금의 이견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경기 민감주를 좀 저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전술적인 이제 움직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장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바벨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뭐 받아들이면서 나는 지금부터 경기 민감주에 크게 한번 베팅할 거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 다른 IB들도 성장주, 경기 민감주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릴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같은 IB들이 좀 상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사한 의견을 내놓을 때 항상 이제 로직을 동반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의견을 왜 내놓는지 그 로직을 좀 잘 관찰을 하고 거기에 이제 납득이 간다면은 같이 좀 가는 것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주택 광풍의 종말이라는 키워드를 좀 꼽아봤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의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그렇게 관심을 받았던 지표는 아니긴 한데, 이제 어떤 지금까지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주택 시장에 대한 열풍이 좀 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요.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난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6.6% 하락했다고 합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67만 6천 채를 기록을 한 건데 이게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3.4% 정도 늘어날 것이라던 월가의 예상치 에 비해서도 밑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주택 시장의 열기는 조금씩 꺼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전월 대비 6.6% 하락한 것이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이게 19.4%나 크게 줄어든 수치인데요. 또 이번 신규 주택 판매는 작년 4월 팬데믹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그만큼 과도하게 불었었던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열풍이 사그라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 6월에 비해서 여전히 주택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신규 주택의 중간 가격이 약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미국 다만 이게 가격 상승 속도도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주택가격 상승세는 뭐 15%에서 20%까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게 6% 상승으로 줄어든 거니까 가격 상승 속도도 꽤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보 및 주택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진로우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수정한다면서 냉각기의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이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은 없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주택 붐과 함께 올랐었던 주택 관련 주식들이 이날 일제히 하락했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건설업체인 레나가 1.5%가량 하락했고요. 또 대표적인 건자재 업체인 로우스도 1.5% 하락했고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진로우는 3%가량 하락하는 등 이 주택 관련주들이 이날 대체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분명히 주택 시장 그리고 이 우리가 투자했던 종목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 주택 광풍이 좀 식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또 여기에 관련주들이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월가의 시각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하는데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좀 둔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가 좀 잠기는 현상. 네. 즉 이제 주택 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존 주택 계약 체결 건수가 전월 대비해서 8% 증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간 내에 좀 짜게 식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간밤의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건설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뭐 접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관련 업체들이 아직까지 실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주택 건설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레나라든지 DR 호튼이라든지 KB홈 같은 그런 기업들을 떠올리는데 최근에 DR 호튼이 실제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수의 IB에서 새롭게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IB가 이 강력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2분기에 이익 지표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웨드부시 같은 IB에서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최근에 주택 판매가 조금 둔화되는 것이 이 같은 업체들이 오히려 좀 수요를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장에 좀 균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투의 그런 시사하는 그런 분석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역시도 관련된 또 IB들 의견을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표가 나와서 그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장난감 회사도 리오프닝주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장난감 회사 하면은 뭐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네. 집에서 장난감을 많이 갖고 놀아야지 이제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저희가 팬데믹 수혜주라고 좀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좀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장난감 회사 해즈브로가 개장 전에 호시적을 발표를 했고 오늘 주가가 약간 12% 정도나 급등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번 실적에서 이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가 발견됐다는 점이었는데요. 네네. 일단 2분기 매출과 EPS는 모두 월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YOY 기준으로 54%나 급증을 했는데요. 이 호실적을 견인한 것이 바로 던전 앤 드래곤 보드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영화와 TV 제작 사업부가 결국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이라든지 경제활동 제한 조치 완화에 수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동사의 엔터테인먼트 사업부가 매출이 47%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 장난감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종 영화나 TV 시리즈도 제작을 하고요. 과거에는 음악 사업도 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팬데믹의 수혜를 받았던 롤플레잉이라든지 보드게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했고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까지 받으면서 호시적과 함께 주가 급등이 나온 이 해즈브로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 뭐 학부형분들은 해즈브로를 모른다고 하지만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자제분들이 보는 유튜브에서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다 해즈브로 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던전 앤 드래곤의 경우에는 이게 뭐야 싶겠지만 영화나 아니면 미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게 경제 정상화의 수혜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게 그 던전 앤 드래곤은 사람 한 4명, 5명이 모여서 같이 네. 게임을 하죠. 이게 모여서 게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스토리로. 부분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게 팬데믹 때는 또 못하는 게임이었었어요. 던전 앤 드래곤도 그래서 경제 리오프닝 주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해즈브로는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놓은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그 해즈브로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악재,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렇게 뭐 아빠들이 그리고 엄마들이 잘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도 많이 사는 것 같거든요. 이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해즈브로가 전체 해외 주식 보관 규모에서 1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즈니나 페이스북보다도 더 많이 서학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잠재적인 악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기업도 팬데믹과 관련한 공급망에서의 병목 현상에 함께 좀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즉 어떤 배송이 좀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운송비 부담이 증대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잠재적인 악재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번에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휴가 시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배송 역량 강화 등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시장에서 이 같은 우려를 좀 표면 밖으로 좀 내놓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해즈브로의 주가 흐름을 좀 본다면은 팬데믹에 저점을 찍었다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좀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 이벤트를 통해서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키워드와 함께 분석을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